네, 저희가 이제 시작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8시부터 10시였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 시간대쯤에는 이제 첫 번째 특기점 끝나고 두 번째 특기점 넘어갈 시간인데 뭐 하나라고 좀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제대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코스피는 0.15%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81%. 한 주의 시작 일단은 힘없이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쯤에 시장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그 모습이 좀 연장이 되어가고 있다. 워낙에 시장이 최근에 좋았었는데 그 좋은 모습 언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기회를 노려야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한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한 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시장평은요. 좀 바조방이랑 바조방과 그다음에 알보레디에 알보레디에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말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바조방이라는 거는 결국 바이오와 조선, 방산이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알보레디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항상 지금 3개월 내내 말하고 있는 건데 결국 알보리가 오늘 알보리가 이제 신고가가 넘어가면서 이제 올해 신고가 역사 신고가까지 올라가줬고요. 그거 이에 보르노이가 올라가줬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와 그다음에 D&D 파마테, 에비바이오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이게 관세하고 무관한 쪽이면서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결국 조선과 방산,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에서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수급 자체, 이런 시장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가 저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얘네가 과연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서 장이 바뀔 텐데 그때를 좀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그 바뀌는 타이밍을 좀 다시 한번 잘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조방과 알보리 뒤에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이관왕 도대체 몇 번째인지 진짜 대단한데 앞에 트로피가 참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한 줄평은요? 저는 오늘 한 주평이 블러핑 아니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분명히 이제 이게 협상가로서 지금 현재 분명히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과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지금 현재 블러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관세를 매길 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4월 달로 연기한다는 얘기했었는데 결국 3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25% 관세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너졌지만은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부터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미국 주식도 지금 현재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데 그게 지금 현재 캐나다랑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 이제 막상 마지막에 어떤 협상 카드가 어떤 건지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예상했을 때 이제 중국을 때리기 위한 용인지 정말로 캐나다와 더불어 지금 이제 마약 관련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면 마약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약 범죄자도 인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관세를 계속적으로 실제로 실시하겠다라는 거고 협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캐나다가 과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 오늘 장 중에 그건 협상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할 건지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얘기하면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전략자산으로 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잠깐 떴다가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해서 큰 이슈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은 그 영향력은 좀 더 줄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한 줄 평, 블러핑 아니었어.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을 한 줄 평을 또 말씀드리면 76년생 바밤바 아니고요. 네, 조방바라고 오늘 한 줄 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관세로 시작해서 관세를 끝나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가 끝나다 보니까는 그에 걸맞춰서 조선주들 그리고 방산 그리고 바이오가
연일 신고가를 넘어가는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 방산, 바이오 섹터들을 담아내는 게 좀 어려운 종목군이다 보니까는 아마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시장에 대한 지수는 잘 버텨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서 오늘은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대거 종목을 눌러놨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또한 관세에 대한 이슈들도 조만간 해소가 되고 다시 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여유 있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바 아니고 조방바, 조선, 방산, 바이오입니다. 저 방바는 오늘 저희가 특이점에서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방바 중에 바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가람 매니저님이 또 오늘 준비를 해주신 3월 맞이, 우리 어떤 좀 시장 자료가 필요하고, 지금 사실 2월 되게 기분 좋았다가 마지막에 좀 힘들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3월 출발은 좋지는 않았어요.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전 항상 이게 해외 거와 제가 또 분석한 자료 통해서 제가 3월달 월간에 대한 전망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2월 달에는 2월 말이 항상 안 좋았던 데이터가 있다라고 제가 2월 달 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2월 말을 좀 이제 리스크를 좀 약간 피하면서 갔을 것 같은데, 3월 달 제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3월 달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화면 같은 경우는 수급인데요.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의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분명히 선물 쪽은 중간에 사고 있었는데 2월 말 기준 보니까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지금 다 매도세로 전환되어져 있고, 코스피가 특히나 많이 팔고 있고, 선물까지도 이제 1조 원대 이상의 지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수에 대해서 약간 상승에 대해서 압박을 약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희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장인데, 제가 똑같은 자료인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2월 초는 좋지만 2월 말이 안 좋았다라는 골드만삭스 자료인 건데요. 맞아요. 걔가 이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자료. 결국은 3월 달에 보는 골드만삭스는 3월 달 초중반은 약간 좀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지만 3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과거 데이터 평균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3월 달은 초중반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3월 말이 좋은 거기 때문에 결국 3월 달에 조정은 3월 말로 봤을 때 결국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미국뿐만 아니고 그 다음 장이 국내 증시에 대한 내용인 건데, 제가 2006년도부터 작년 거까지 제가 데이터 뽑아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약간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최저와 최고하고 최저의 수치를 빼고 나머지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1월 달과 2월 달 올라가고 특히나 3월 달과 4월 달에 굉장히 좋았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봤을 때도 역시나 이번에도 반복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3월 달과 4월 달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이고, 공매도와 관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오는 동안에 이미 수만 번의 수많은 관세와 수많은 이슈거리와 수많은 뭔가 많았습니다. 그거 다 거쳐온 자료인 만큼 결국 확률상 봤을 때 3월 달은 월초는 안 좋아도 결국 월 말은 좋을 수 있을 것이고, 이 흐름이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니까 상반기 특히 3, 4월 달의 조정에 대한 기회는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달 마지막 장은 되겠는데, 마지막 장은 더 보게 되면요. 이제 2006년부터 작년도까지 봤을 때 그건 상승 확률인 겁니다. 평균의 상승률이 아니라 상승 확률 보게 되면 50% 이상, 결국은 절반 이상은 올라가던 적이 있다는 게 1월 달과 2월 달인 거였었고, 가장 좋은 확률이 결국은 3월 달과 4월 달 그리고 12월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상승세에 대한 기류는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높으니까 우리 이번에 약간 조정 오는 거, 관세에 대한 이슈,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요걸로 빠지고 있는 이런 증시의 상황에서는 지금 물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선방산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마 다른 종목, 밀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3월 말로 봤을 때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고 봤을 때 약간 밀려있는 종목에도 저가 대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 조정의 흐름을 잘 이용해 보는 것, 이가람 매니저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3월 말 4월에 충분히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이점을 통해서 오늘 준비된 주제들 하나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신약 들고 세계 진출, 호평 쏟아지는 K제약바이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르노이, D&D 파마텍, 유한양행, ABL바이오, 리가캠이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오늘 어떤 특정한 뉴스락이 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내 코스닥 대표 종목들이 오늘 쭉 올라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제약바이오 시장은 힘들었지만 잘 갔습니다. 그렇죠. 다 개별적인 재료가 많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지만 요걸 새로웠던 뉴스는 아니고요. 그동안 나왔었던 그 재료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부각을 좀 받은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경우도 올라갔던 이유가 관세하고 거래가 가장 멀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태가 있었고 미국 쪽에 대한 수요다라는 건데 결국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약주가 아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 결국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붙어 있는데 그게 제가 3월 달과 4월 달 많이 몰려 있고 특히나 3월 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보르노이가 되겠는데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을 같이 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더 설명했듯이 보르노이 같은 경우도 아스코 결국은 6월 달에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땡겨와서 결국은 AACR, 미국 아마케 앞두고서 미국 아마케 때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보르노이였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지난주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리포트에 들어가면서 리포트 내용 따라서 목표 주가까지 20만 원 위로 올랐다 보니까 보르노이가 오늘 장중에 20%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얘가 올라가면 따라서도 알테오젠도 올라가지고 리가캠바이오, AB의 바이오, D&D 파마텍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은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제약 업종 자체가 약간 경기 방어주로서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바이오들의 시세가 다시 같이 붙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끝으로 아마 3월 달 말에 공매도가 재개될 텐데 공매도 재개 이전에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오버슈팅 구간으로 저는 2월 달로 보고 있었고 3월 달로 올라오면서 약간 공매도 전에 오버슈팅 구간으로 더 가려는 모습이지 않을까. 결국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 3개월 안에 두세 건의 큰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만큼 알테오젠도 올라가는 거에다가 보르노이처럼 데이터가 빨라지는 것, 데이터가 좋은 종목들도 시세가 더 많이 붙는 만큼 결국은 지금 장치가 결국은 가장 큰 키포인트는 다 좋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관세와 무가하느냐,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성, 빅파마들, 결국은 해외와의 연관성이 있는 높은 기업들이 가장 좋게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안 좋았을 때 2차 전지가 밀렸지만 2차 전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3월 달은 방산주와 지금 조선처럼 제약바이오들도 이 시세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순환매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이유 그리고 아까 좀 이야기했던 걸 본다면은 오히려 그 3월 말과 4월에 우리는 여기서 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기주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연초에 1, 2월 동안은 그렇게 뭔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근데 그의 시기는 이제 점점 다가온다라고 보고 계시죠? 바이오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관세에서 회피할 그렇죠.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요거 한번 그 미국의 그 주식 차트를 한번 본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잘 보시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1, 2월 달에 그러면서 바이오들이 하락했어요. 근데 바닥권에서 최근에 올해 초반부터 시작해서 머크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요. 두 번째가 일라일 1인데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700불대에서 900불대로 상승했고 세 번째도 지금 노바티스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상승률이 1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마지막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하락했던 11월부터 12월 달에 하락세가 이제 1월 들어서 올해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최근에 미국 시장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신고점, 그러니까 고가를 깨고 지금 현재 저가를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 업종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세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도 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아까 알보리부터 시작해서 네. 그 외의 종목들 오늘 생각보다 시장에서 비트했던 거는 이제 하락세보다는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바이오 쪽이고 오늘 뭐 비보존 제약도 어나푸르나주 그렇죠. 관련해서 대상을 차지했고 신약 관련해서 대상을 차지했고 또 중국 수출권이 있으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올릭스가 이제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뭐 보합 시세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외에 바이오 주들도 오늘 그러니까 비만 관련 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중항체라든지 또 유한양행이라든지 삼바라든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오늘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만큼은 안 올랐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은태 매니저님, 뭐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까? 뭐 제약바이오는 뭐 지금 담아도 다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들 주도로 움직였지만은 이번에는 개별 이슈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모멘텀이 많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 수급들이 자동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는 오늘 강한 시세를 불출했는데 사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바이오 종목들만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여파가 좀 같이 여운이 남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도 이번에 그 키트루다가 이번 지난해에서도 가장 많이 팔려가지고 매출이 42조까지 찍힌다라는 이제 예언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계속적인 호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에 들어가는 오젠픽이라든지 마운자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들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HLB에 대한 리모세나님과 캄레니주납에 대한 이슈와 또 오늘 유한양행과 보로노에 대한 이슈도 같이 겹포제를 겹치면서 아마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를 선택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마케가 또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아마케 일정 1개월 또는 길게는 2, 3개월 전부터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상승 추세를 탄력받아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동안에 1, 2개월 동안에는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특히나 로봇이라든지 반도체가 조정이 받으면서 그 수급적인 게 그동안의 매집 물량을 꽉꽉 채우고 있었던 제약바이오가 강한 시세를 불출하지 않았나라 보고 있고요. 이제 막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제약바이오 지금도 3월 달에는 공략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뭐 다양한 이슈도 있고 뭐 첨생법, 다양한 이슈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의 한 줄평 안에서 재밌었던 게 있었죠. 알보리 AD. 이 중에 이가람 매니저님 가장 유망하게 보는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탑픽 종목 바로 가볼까요?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여전히 알테오젠과 보로노이고요. 그 뒤에도 뭐 많은 종목이 있지만 가장 빠른 게 저는 보로노이와 알테오젠을 보기 때문에 탑픽은 여전히 알테오젠과 보로노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미국 아마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건 3월 25일 날짜 초록 공개가 될 거고 그다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머크사에서 이제 TD 코엔에 가서 뭔가 발표한 거 보니까 유럽과 이제 미국 FDA한테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신청했다라는 게 떴고 그래서 지금 키트루다 관련된 발표가 3월 25일 날, 3월 20일 날 미국 유럽의 페어마켓 초록 공개를 통해서 알려질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구나 또 2, 3개월 안에 큰 딜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게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 1위를 지키고 있는 알테오젠, 그때 따라가고 있는 보로노이, 그 아래에는 뭐 리가케미카, ABA 바이오, 디디 파마텍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탑픽은 무조건 알테오젠과 보로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알자는 알테오젠과 보로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계속해서 첨생법 요새 강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종목도 이제 그쪽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릭스를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외 첨색법 관련 주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큐로셀이라는 게 이제 카트 치료제, 우리나라 1호의 카트 치료제 허가 신속 처리 대상으로 해서 처음 그러니까 식약처랑 이제
심평원에서 약가 협상까지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5월 이내에 허가가 나오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힐 수 있는 회사가 큐로셀이다. 이상을 했는데 미국의 제품보다도 킴리아보다도 더 관해율이 더 60%대가 나왔기 때문에 40%대랑 60% 그만큼 부작용이 적은 큐로셀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수해 보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본다면 그러니까 GC셀이 이제 NK 세포 치료제. 이게 과거에 2004, 5년 전에 NK 세포 머크에다가 기술 수출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녹십자의 자회사라는 거. 그래서 바닥권 다지면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모양 보시면서 GC셀의 매출과 더불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 더 본다면 S바이오메딕스도 꾸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곧 이제 4, 5월 되면은 이제 파킨슨 치료 관련해서 그쵸. 결과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 관련 결과가 나올 테니까 파킨슨 치료에서 S바이오메딕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조기준 매니저 앞에 놓여 있는 저 트로피 2개 보이십니까? 바로 올릭스가 만들어냈습니다. 제2의 올릭스, 큐로셀과 GC셀, S바이오메딕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은요? 저도 일단 보로노이가 또 강하게 신고가를 갔기 그렇죠.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당연히 ABA 바이오가 이제 앞으로 이번에 ABA 001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는 오늘 강한 상승을 분출했고 그 와중에서 좀 더 중소형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Y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기업을 좀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세대 PD-1에 대한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개발 속도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매출 규모가 2조 원을 넘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혼자서만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Y바이오로직스하고 또 리가캠바이오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니까는 이미 바닥권에서 올라왔지만 오늘도 장중에 한번 급등을 하면서 11%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막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면서 정말 중요한 종목들 다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전 사실 좀 놀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게 가능한 일이야?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이제 광물 협정이다 뭐다 하고 정말 종전으로 그림을 좀 잡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제 종전이 되나 보구나라고 했지만 사실 저런 정상회담도 원래 그렇대잖아요. 둘이 다 대본을 짜놓고 만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 사전 조율을 다 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대본이 있었는데 대본이 아예 뭐 파쇄가 된 건지 젤렌스키와 트럼프 모두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모든 게 좀 결렬되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방산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종전이 멀어졌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자, 오늘 요즘같이 이렇게 방산이 또 올라가 버리면은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그렇죠. 제가 말씀했던 게 이제 조방바. 네. 조방바를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연휴간에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만남이 성사가 되는데 그 성사 내용이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서 불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광물협정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네. 이 광물협정이 또 다른 미끼가 아니었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서로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협정에 대한 이제 미끼로 투척을 하면서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원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책임론 자체를 우크라이나 쪽에도 좀 내비쳐주는 게 아닌가 그런 그림을 좀 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또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거기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 외 장관들이 워낙에 또 이제 뭐 양복을 안 입고 왔다라고 뭐 이렇게 또 언성을 높이면서 뭐 너무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이 시작점이라는 게 사실 종전이라는 게 멀어지는 것보다도 이 종전에 대한 협상 테이블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이 기대치는 조금 떨어지겠지만은 종전은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모습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는 광물 협상은 거의 뭐 우리는 필요 없다. 너가 대통령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뭐 그대로 협상 진행을 타깃이 아니다. 너로 인해서 거의 뭐 전쟁이 끝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안 끝낼 것이냐 이렇게 좀 했다라는 그쵸. 거는 결국에는 책임론을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푸틴과에 대한 트럼프 관계를 좀 잘하려고 하고 있고 맞아요. 중국과 푸틴에 대한 이제 거리 관계를 좀 넓혀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공략적인 이제 전략적인 제시가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바로 또 유럽으로 또 영국으로 그렇죠. 찾아가서 또 도와달라는 측면으로도 하소연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럽연합들도 미국에서 그렇게 적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정도로 세게 나왔다라는 거는 자기네들 자국민에 대한 방어력도 방위 산업들도 워낙에 또 높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방산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네. 또 어제도 유럽 쪽에 대한 방산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다 맞아요.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은 맥락으로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강한 흐름 보였고 정말 어처구니도 없이 한일 단주가 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네. 사실 한일 단주가 올라갈 정도에 대한 그런 재료는 차라리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중소형 중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그런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남아 있고 그쵸. 실질적으로 유럽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대한 기타 나라 지역에다 수출하고 있는 방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또 오늘 시장에서도 방산과 우주항공하고 같이 연계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섹터들 또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드론 관련된 섹터들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에 대한 사이클이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조금 변칙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 지금 상태에서 종전이 되면은 이제 유럽과 러시아는 엄청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지출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산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산을 볼 때 김웅태 매니저가 실적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좀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두 다 말은 좋아요. 근데 조기준 매니저님, 방산주도 사실 오를 만큼 오른 상태인데 이렇게 이슈 붙었다고 또 방산주 더 좋겠네 하고 들어가자니 부담은 되거든요. 뭐 용감한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거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뭐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이번에 증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보면 과거에도 한번 이제 데자뷰처럼 2017년, 19년, 2020년과 17년인가요? 18년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했을 때 막판에 또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무산됐었던 기억처럼 이번에도 젤렌스키가 거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에서 계획적인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뭐 무산되면서 결국에는 자기 나라는 국방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유럽에서 지금 현재 오늘 기사에 보니까 1220조의 방산비 관련해서 지출 건이 이제 얘기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방산주 관련주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매매했던 사람들의 어떤 영향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방산을 사가지고 수익 낸다라는 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올라간 것만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HG호선이나 한일단조는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보유자들은 이제 아마 윗골을 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도 너무나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관련해서 LIG 넥슨이나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나중에 밀렸다고도 다시 반등 나오겠지만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온 방산주로 올라오는 주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총이 좀 작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10% 이상 올랐다 상한가 갔다가 막 마이너스 났다가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주의해가면서 매매를 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용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리에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얼마나 우리가 챙겨갈 수 있을까 수익을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뭐 우리가 앞서 봤던 제약바이오 섹터를 다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오프닝 때 이가람 매니저님 시장 전망 좀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3월 말부터는 다시 좀 반등을 할 것 같고 이게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줄곧 보여주잖아요. 3월까지는 괜찮겠는데? 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방산은.
저도 같은 생각인 게 과연 이 방산과 조선의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과연 줄 것이냐가 저도 제일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보게 되면 기관도 사긴 사지만 사실 주도적으로 사는 거는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사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적 논리를 봐야 되는 게 지금 방산과 조선인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매에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이 언제 나갈 것이냐가 저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니 그때까지는 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그렇다면 언제 빠질 것이냐. 저는 새로운 대체제가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프로그램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주가 고점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완벽하게 오버슈팅을 단체로 한번 더 시원하게 올려주고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래량 돈만 시켜서 고점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3월 달 안에 어쨌든 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 달 말로 가게 됐을 경우에 공매도도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3월 달 전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지수가 올라갈 날짜가 한번 올 텐데 그때는 결국 삼성전자를 사기 위한 프로그램 매수가 세게 붙으면서 미리 올라와 있는 방산과 조선을 한번 팔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때 팔 것이냐라는 건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대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강세의 흐름은 쉽게 꺾일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관점, 결국 프로 매수가 결국 올라가다 보게 되면 안 올라간 종목들을 들어 올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고점의 종목들보다는 같은 업종 안에서 올라가지 않은 업종의 종목을 골라서 보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수급사 자체가 몰려가게 되면 그때는 조선방산과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새롭게 올라가는 쪽으로 단기로 좀 붙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이슈,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가 우리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거. 그 전까지 지금 조선의 방산은 올라갈 수 있다. 조방반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우태 매니저님, 지금 만약에 방산 본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전에 조선도 그래도 제일 제 기억에는 김우태 매니저가 강력하게 조선 아직도 좋아요. 계속 좋아요. 모험 있게, 그러니까 용기 있게 사야 돼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방산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지금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방산도 저는 비슷하다. 다르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방산은 달라요? 붙을 때 따라 붙어야 되지 않을까. 좀 공격적으로. 이번 달은 좀 2월 달에는 좀 더 이제 스크래핑으로서 좀 스윙적인 관점을 판단하면은 지금은 워낙에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패턴으로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도 방산 나름인 게 우리가 공지대 아니면 뭐 지대공 이렇게 어디 측면으로 볼 것이냐, 미사일이면 미사일일 것이냐, 로켓이면 로켓일 것이냐, 지상군이면 지상군일 것이냐, 아니면은 드론이면 드론일 것이냐, 이 섹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섹터 하나하나로서는 저는 첫 번째는 LIG 넥스원을 좀 괜찮게 좀 보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수출 규모가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상전에서 투입될 수 있는 탱크라든지 전차라든지 아니면은 자주포 같은 데 계열에서 본다면은 현대 로템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또 새롭게 또 선보이는 게 이제 드론 쪽인데, 드론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새로운 신사업으로서 UAM에 대한 신사업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폭탄이라든지 기관총을 탑재해서까지 할 수 있는 공격형 드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우주항공과 연계됐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김우태 매니저가 이렇게 많은 종목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꽤나 긍정적으로 본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방산 정말 보다면 이 종목이 괜찮겠다. 어디일까요? 뭐 LIG 넥슨이나 항공우주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제 다 알려진 거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관심을 갖는 종목이 이제 MNC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공모가 근처입니다.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방산주이자, 이게 MNC 솔루션이 뭐냐면 유압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 시스템으로 관련해서 자동 구동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2, K9, 뭐 그다음에 천궁이든 모든 무기 체계에서 뭐 그러니까 장전 시스템과 더불어 자동
자동 장정 장치라든지 움직이는 포를 움직이는 거, 포를 돌리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장전하고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에 관련해서 유압 시스템, 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헬기라든지 고정익, 그러니까 이 회전체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무기에 MNC 솔루션 부품이 없다면 뭐 껍데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MNC 솔루션을 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번에 말씀드렸던 파이버 프로, 이게 이제 다들 뭐 광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이로스코프거든요. 얼마만큼 속도와 더불어 어느 정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로켓 모든 움직이는 물체의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마찬가지고 이거가 그러니까 로봇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까지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A 솔루션 파이버 프로 들어봤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방산에서는 이제 국산화를 하고 있는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STS 엔진이 있겠고, STS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K9 자주포에 엔진을 이제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올라갈 걸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약간 급락 나와 있는 구간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종목 웨이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웨이비스라는 종목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 방산 종목입니다. 여기 기업 같은 경우 약간 안티드론, 약간 드론과도 연계성이 좀 생길 것 같고 최근에 드론 관련 종목이 올라갔던 모습이 오늘 약간 있었는데 웨이비스와 마찬가지로 안티드론과 연관성이 있는 약간 무선 통신과 관련된 관련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웨이비스가 또 새롭게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X 엔진과 웨이비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방산,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이슈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참 찾아봐야 할 섹터들이 많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어디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저는 하고 왔고요. 제가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들과 조선 방산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방송 전에 네. 하고 왔으니까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면 방송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트로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2월에 이관왕한 조기준 매니저님, 제2의 올릭스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뭐 바이오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는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녹색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면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해드렸고요.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에 10시부터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7080년생들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밥안바죠. 네, 최근에 핫한 주식 섹터들은 조방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조방바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잠시 후 방송 이후에 많이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조방바 궁금하시다면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